기초 디자인 유형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기 전에 건국대학교의 변화된 입시 사항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먼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수시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까요? 수시를 말씀드리고 정시를 말씀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유형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번 연도죠. 이제 앞으로 돌아올 수시에서는요, 2020학년도죠. 여러분들이 작년을 생각하고 건국대학교에 수시를 지원을 해야지, 건국대학교 리빙디자인학과에 수시를 지원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했었던 친구들이 올해에서는 수시를 지원을 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 말은 올해부터 2020학년도부터 건국대학교 7기 전형 리빙디자인학과가 수시를 폐지를 했어요. 요거는 올해 변경사항의 공지사항으로 건국대학교 홈페이지에 올려놓았으니까요. 그거를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정확한 수시 모집 요강이 나올 때까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계속해서 살펴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 리빙디자인학과 수시를 선발했었죠. 실기전형에. 그거를 20명 정도 항상 뽑았었는데, 그거를 생각을 하시고 나는 수시에 건국대학교를 지원해서 수시로 건국대학교를 갈 거야 했었던 친구들은 이번 연도부터는 그런 전형이 폐지가 됐기 때문에 다른 학교군으로 생각을 돌리시거나 정시를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것 같아요. 수시는 간단하게 이 정도로 정보 전달을 끝내고 마치도록 하고요. 정시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네, 정시는요, 저번 연도까지죠. 2019학년도, 우리가 이번에 실기를 치렀었던 2019학년도까지는 디자인 학부에서 가군의 산업디자인학과,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디자인학과, 그리고 영화영상학과까지 3개의 과가 있었고, 나군에는 리빙디자인학과, 의상디자인학과 이렇게 2가지 과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수 있었죠. 그래서 내가 건국대학교를 꼭 가고 싶다 하는 그런 친구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가군의 산업디자인학과를 지원을 하고 나군에는 뭐 리빙디자인학과를 지원을 한다든지 이렇게 복수로 선택을 했었던 그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네, 근데 올해부터죠. 올해 시행되는 2020학년도 디자인학부, 이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준비를 하는 기초 디자인 유형으로 여러분들 실기를 보는 그 학과들이 가군에 있었던 커뮤니케이션 디자인과 산업 디자인 학과가 나군으로 올해부터 이동을 한다고 공지를 올렸고요. 그래서 가군에는 영화영상학과, 그리고 나군에는 산업 디자인학과, 커뮤니케이션 디자인학과, 리빙 디자인학과, 의상 디자인학과 이렇게 4개 과가 다시 됐어요. 원래 예전에는 영화영상학과가 기초 디자인 시행을 하기 전이고 몇 년 전까지는 원래 건국대학교 디자인학부가 다 나군에 있었죠.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지금처럼 시행을 했었던 게 맞는데 몇 년 전부터 산업디자인학과랑 커뮤니케이션 디자인학과가 가군으로 가고, 그 다음에 작년에 영화영상학과가 기초디자인 유형을 도입을 하면서 과가 이제 여러분들 기초디자인 유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5개 학과를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기가 왔었는데, 이제 다시 나군에 커뮤니케이션 학과와 산업디자인학과가 이동을 좀 다시 하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주요된 과가 거의 4개 학과가 나군에 몰려있기 때문에 이제는 뭐 유형을 바라보고 선택을 하시던지 경쟁률이라든지 아니면 뭐 약간의 성적대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다시 선택을 좀 해주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다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군에 또는 가군에 건국대학교 지원을 내가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점을 좀 유의해서 바라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변화된 입시 사항은 여기까지 전달을 하도록 하고요. 간단하죠. 간단하지만 뭔가 굉장히 많고, 뭐 재수생 친구분들이라든지 뭐 이전부터 입시에 관심이 많았던 고3 친구들, 그 친구들은 이전에 생각했었던 그런 방향에서 조금씩 틀어져서 아마 고민을 조금 할 것 같아요.
입시 정보 전달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이제 문제 분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건국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과 문제를 먼저 볼게요. 제공된 사물은요, 빨대 2종과 도로 표지판의 화살표를 줬어요. 네, 먼저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읊어드릴게요. 제공된 사물의 조형적 특성과 물성을 활용하여 화면에 구성하고 표현하시오. 이렇게 나왔고요. 조건은 도로 표지판의 화살표는 제공된 9개의 화살표 중 모양과 수량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선택을 하시고 복수로 표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고요. 화살표의 색상은 자유롭게 표현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제공된 화살표는 투시, 공간감 및 입체적 표현이 가능하다. 이렇게 문제를 내줬네요. 네, 문제에 대해서 한번 쭉 읽어봤으니까 이제는 문제와 나눠준 물체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죠. 거의 문제에 나온 조건들에 대한 내용이 도로 표지판에 있는 화살표에 대한 얘기여서 여기에 대한 부분은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하고 조건에 많이 해당이 안 됐던 그런 빨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일단은 빨대가 2종이잖아요. 그쵸? 일단 컬러가 두 개가 다릅니다. 빨간색과 그리고 무채색의 투명 빨대고요. 조건에서 이 빨대 2종에 대한 컬러나 뭐 비율이나 뭐 형태적인 부분 이런 거에 대한 변경사항을 허락해준 내용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는 변형 금지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림에 따라서 내가 화살표도 자유롭게 하라고 했으니까 난 빨대도 여기에 맞게 조금 변형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내 그림이 조금 더 돋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바꿔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는 이제 안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그림 안에서 표현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은 빨대는 기본적으로 두께가 다른 빨대가 나왔거든요. 이 빨간색 일반적인 빨대는 그 얇은 빨대, 우리가 테이크아웃 음료수를 받으면 흔히 받는 적당한 두께의 그런 빨대고요. 그리고 나머지 다른 빨대, 무채색의 투명 빨대는요, 약간 여러분들이 버블티나 이런 스무디 음료수를 마실 때 받을 수 있는 그런 좀 두꺼운 빨대 있죠? 약간 두께감이 상당해요. 그런 빨대를 나눠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빨대를 2종을 줬어요. 그리고 색깔이 달라요. 두께가 다르기 때문에 이 다른 차이점들을 그림에서 어떻게 표현을 해주실 건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 고민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이 그림에 충분히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구성이나 스케치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다음은 나머지 소재죠. 도로 표지판의 화살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일단은 문제에서 여러 가지 조건을 내줬죠. 이 화살표는 어떤 모양을 선택해서 사용을 하든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내줬고, 복수로 또 표현이 가능하다. 이렇게 내줬기 때문에 원하시는 모양을 자유롭게 원하는 만큼 사용을 하셔도 무관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빨대랑은 다르게 화살표의 색상은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흑백 톤에서 벗어나서 여러분들이 그림에 알맞게 다른 컬러를 적절하게 활용을 하셔서 사용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림의 중요한 부분을 또 차지할 수 있겠네요. 이런 컬러감에 대한 부분은. 그렇죠? 그리고 다음은 입체적인 표현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림에 맞게 본인 구도에 따라서 이것을 평면으로 사용을 할 건지 아니면 입체로 약간의 변형을 하셔서 사용을 할 건지 그거는 여러분들의 그림에 맞게 설정을 잘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다양하게 나오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평면적으로 활용이 될 부분은 평면적으로 사용을 해주시고, 입체적인 부분으로 좀 강조해 주실 부분은 입체적인 표현을 조금 더 부각시켜서 사용을 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일단은 빨대 2종과 도로 표지판에 화살표가 나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첫 번째, 빨대 2종에서는 빨대 2종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질감 차이 있죠? 무채색의 투명 빨대였죠? 투명 빨대와 투명 질감과 불투명, 반투명에 가까운 그 질감 차이를 어떻게 내줄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한번 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컬러 차이죠.
무채색과 빨강색에 대한 컬러 차이를 어떻게 내 그림에서 활용을 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빨대 이종이 두께가 달랐죠. 상대적인 그 빨대 이종의 두께 차이를 그림 안에서 느끼게 해주시는 거. 그게 빨대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화살표, 도로 표지판의 화살표에서는 화살표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개념은 방향성이죠. 어느 방향으로 가라. 이거에 대한 정보를 보는 사람들에게 하여금 알 수 있게끔 정보를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화살표이기 때문에 내 그림 안에서도 다양한 화살표를 사용을 하면서 보는 사람이 시선의 흐름을 조금 끌어갈 수 있는 다양한 방향성, 그런 것들을 느끼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부가적으로는 컬러에 대한 부분을 자유로 뒀기 때문에 기존에 나왔던 빨대 이종이죠. 무채색과 빨강색 빨대와 잘 어울리는 색상을 선택을 해주시는 것도 되게 중요한 문제겠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을 입체로 사용을 하던 평면에 사용을 하던 그건 상관없다, 이렇게 조건을 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입체로 사용을 하실까 아니면 평면을 사용을 하실까,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다양성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넘어가신다면 이번 건국대 커뮤니케이션 문제에 대한 분석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다 마치고 들어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문제를 한번 쭉 살펴보니까요, 뭐 강한 질감이나 굉장히 복잡한 디테일을 갖고 있는 그런 물체는 사실 없어요. 그래서 문제를 받고 왜 이렇게 쉽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경력이 많은 친구들이나 뭐 다른 재생 친구들은 느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꽤나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특별한 디테일이나 이런 강한 질감, 이렇게 숨길 수 있는 나한테 그런 무늬가 많은 그런 소재들은 사실 틀려도 티가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는데, 이렇게 단순할수록 사실 더 티가 많이 나요, 틀리면. 그래서 나의 기본적인 조형 개념이나 기본기, 이런 것들이 내 그림에 잘 비춰지지 않으면, 잘 갇혀있지 않으면 티가 많이 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아마도 출제자분들이 여러분들 그림을 평가를 하실 때 이런 문제를 내셨다면 저라면 이 그림에서 기본적인 조형성들을 좀 많이 볼 것 같고요. 단순한 암기식 표현이나 암기식 패턴보다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잘 갇혀있는 조형성들을 어떻게 구도로 잘 보여주고 어떻게 표현을 해낼 건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많이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앞으로도 이런 문제들을 맞닥뜨린다 하시면 공식 커뮤니케이션이나 뭐 관련된 이런 비슷한 유형의 학과를 내가 지원을 한다 하신다면 기본 암기식 패턴보다는 조형성에 대한 연구를 좀 더 많이 하시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건국대학교 간단한 문제 분석 다 보셨으니까요. 이제 리소쌤의 건국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과 시범 영상 보러 가실까요? 보러 가시죠. 집중! 네, 먼저 밑톤을 깔아줄 거예요. 밑톤은 전체적으로 꼼꼼히 그림의 기본을 쌓아준다는 느낌으로 깔아주셔야 돼요. 저는 기본적으로 수채화 물감을 쓰고요. 포스터 컬러는 블랙 화이트만 씁니다. 포스터 컬러가 발색이 세서 좋긴 한데요. 너무 많이 쓰면 그림이 너무 텁텁해지는 경향이 있고, 제일 중요한 건 물감끼리 혼색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수채화 위주로 좀 쓰고요. 그런 수채화 포스터 컬러의 장점만 섞어서 출시된 게 디자인 컬러가 아닐까 싶어요.
물감의 농도 조절이 좀 쉽지 않은 그런 느낌을 좀 받았고요. 미젤로는 진한 물감이랑 비슷한 느낌을 받았는데 저는 진한 물감이 발림성이 좀 더 좋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물감은 써보고 각자에게 맞는 걸 쓰면 되는 것 같아요. 네, 전반적인 톤을 다 깔아주면서 연감 표현이 같이 들어가는데요. 제가 문의가 오면 제일 좀 의아했던 게 양감 단계를 제대로 모르는 학생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무조건 어둠을 잡는 것보다는 지금 쓰고 있는 색상의 정확한 명암 단계와 비율을 아는 게 중요한데 그거를 정확히 모르고 채색을 하면 아무리 채도 높은 물감으로 칠을 해도 그림이 좀 뿌옇거든요. 그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블랙을 막 갖다 바르고 그거부터 잡으면 아마 그림이 좀 갑자기 좀 한 단계 올라가는 그런 걸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채색을 할 때는 마무리를 생각하면서 하는 게 좋아요. 영상을 지금 보면 알겠지만 처음부터 깔끔하게 칠하는 게 시간 단축에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마무리 시간에는 아주 느긋해져요.
네, 배경 부분까지 칠해줬으면 블랙이라든지 화이트 찍을 부분을 물로 닦아주세요. 화이트는 굳이 찍지 않아도 그림이 이미 쨍해야 좋은 그림이에요. 화이트를 죽은 그림을 살리는 용도가 아니라 예쁜 애를 더 예쁘게 해주는 용도로 쓰시는 게 좋습니다. 이 그림을 살려야겠다는 생각으로 화이트를 찍으면 결국에는 그림이 화이트 묘사와 시커먼 블랙만 남죠. 그쵸? 중간 톤 다 어디 갔죠? 그림을 살리는 건 적당한 중간 톤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화이트도 물체 정리를 해가면서 포인트 부분을 찍어주세요. 충분히 과감해도 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완성이 된 것 같네요. 건국대 커뮤니케이션학과 문제였습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별로 어렵지 않죠? 초반에 제가 간단하게 요약 설명해드린 거 다 기억하면서 보셨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잊어버리셨으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간단하게 다시 얘기를 하자면 첫 번째, 일단은 빨대 2종이죠. 빨대 2종의 기본적인 질감 차이를 잘 내주실 것. 그리고 컬러 차이죠. 빨간색과 무채색의 컬러 차이 여러분들 신경 써서 내주실 것 하는 거. 그리고 빨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두께감 차이. 빨대 2종이 상대적으로 두께감이 다르기 때문에 그 두께감의 차이를 내주시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화살표로 넘어와서는 화살표의 기본적인 방향성을 생각을 해서 내가 이 그림에 대한 구성을 한 것인지, 그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잘 느껴지는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화살표의 입체감이나 컬러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이 세팅이 다 자유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다른 같이 나온 빨대와 과연 조화롭게 잘 이루어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리소쌤의 속성 강의는 이 정도로 하고요. 아시다시피 그림에는 사실 정답이 따로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을 해서 평가를 받는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출제자가 원하는 그림을 잘 파악을 하셔서 그려주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올리는 시범 영상이나 뭐 이렇게 분석을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한 번만 보지 마시고 여러 번 정독을 해가면서 익히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갈 때에는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원하는 걸 그려낼 수 있는 그런 리소쌤 제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영상 알찼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버튼도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제가 매주 영상을 올릴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제가 영상 올리면 알 수 있게끔 구독하시고 알람도 켜주시고요. 알림도 켜주시고요. 네, 그리고 그림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은요, 제 인스타그램에 올려놓을 테니까요. 인스타그램 오셔서 그림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공부 이외에 이렇게 영상까지 봐가면서 열심히 연구하는 우리 리소쌤 제자들 너무 오늘 수고 많았고요. 다음에 또 만납시다.